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쿠키 건강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해 정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절반은 망상이나 환청 등의 행동을 보이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 치료비를 청구한 의료기관 389곳, 75,600여 건을 평가해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치료받은 정신질환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건 조현병으로 50%에 달했고, 이어 알코올 및 약물장애 비중이 26%를 기록했습니다. 수급자를 성별로 보면 남성이 69%로 여성보다 2.3배 많았으며, 연령별 현황에서는 40세에서 70세 미만이 전체의 83%를 차지했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년기 폐암 환자의 수가 늘고 있는데요. 고령의 폐암을 진단받으면 치료 효과가 낮을 것이라고 생각해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더라도 조기에 발견해 수술을 받으면 생존율을 5배까지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연구팀이 지난 2014년부터 3년 동안 비소세포폐암 진단을 받은 80세 이상 환자 7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인데요. 수술을 받은 고령 폐암 환자는 3년 후 약 72%가 생존한 반면, 이렇다 할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는 약 14%만 살아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팀은 80세가 넘은 폐암 환자도 조기에 진단을 받고 방사선 치료나 수술을 적절하게 시행하면 생존율을 3배에서 5배 끌어올릴 수 있다며, 전신 건강 상태만 괜찮다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 게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인적 건강, 즉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건강 상태와 소득 수준, 그리고 직업의 유무가 우울증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이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신체적 건강이 나쁘다고 평가한 남성은 좋다고 생각한 남성보다 우울 위험이 약 4.7배 높았고, 직업이 없는 남성은 직업이 있는 남성에 비해 우울 위험이 약 2.2배 높았습니다. 여성의 경우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나쁘다고 평가한 응답자의 우울 위험이 각각 약 2.1배, 3.9배 높았고, 월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일 때의 우울 위험은 약 4.2배까지 높아졌습니다. 연구팀은 우울증 위험이 단순히 정신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치료나 예방을 위해 신체적, 사회적 건강을 포함한 전인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신장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제시됐습니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와 서울대 예방의학교실 연구팀은 근로자 2만 800여 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 52시간 이상 장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주 평균 1시간 동안 추가로 일을 할 경우 신장 사구체 여과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은 신장 기능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인데요. 신장 속으로 들어온 혈액이 모세혈관 다발인 사구체에서 각종 노폐물 등을 걸러내는데, 근로시간이 너무 길면 이 같은 기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연구팀은 장시간 노동이 만성 신장질환의 잠재적 위험인자인 것을 인지해 근로자의 질병 예방과 보상을 위한 근거 마련에 활용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힘줄이 손상돼 어깨의 활동 범위가 줄어드는 회전근개 질환을 치료할 때 염증이나 통증을 억제하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적지 않게 사용하는데요. 스테로이드 주사보다는 혈액에서 혈소판을 분리해 투여하는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 즉 PRP 치료가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병원이 운영하는 서울시 보라매병원 정형외과 연구팀이 어깨관절 근육인 회전근개에 손상을 입은 환자 6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치료했습니다. 스테로이드 치료 그룹의 경우 치료 전 53%에서 6개월 뒤 59%로 어깨 기능이 6%포인트 회복됐는데요. 이에 비해 PRP 치료 그룹은 47%에서 70%로 22%포인트나 기능이 개선됐습니다.
연구팀은 스테로이드는 치료 직후 바로 나타난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서 줄었지만 PRP는 효과가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특징을 보였다며 어깨 회전 운동 가능 범위와 통증 지수도 PRP 그룹이 더 우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쿠키 브리핑 오늘의 주요 내용입니다. 보험사, 증권사, 요양시설 등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집단 발병 사례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잇따르고 있습니다.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방역 당국은 일상생활 속 전파가 벌어질 위험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로 인한 코로나 블루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심리 방역 대책이 확대 전개됩니다.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 및 시설에 조용한 전파를 미리 찾아내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비수도권에서도 관련 시설에 대한 전수검사가 시작됐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고 의무화된 상황에서 절반 이상의 소비자는 한 번 쓴 새 마스크를 2, 3일씩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해 곳곳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집단 감염 여파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4일 첫 환자가 나온 서울 강서구의 한 보험사와 관련해서는요, 추가 양성 판정이 쌓이면서 이 보험사 직원과 그 직원의 가족 등을 포함해 누적 확진자가 25명을 넘겼고요. 또 전파가 확인된 영등포구 증권사에 대한 접촉자 조사 과정에서는 누적 환자가 15명 이상 나왔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 동대문구 소재 노인 요양시설, 또 경기 용인시 동문 골프 모임, 경기 군포시 의료기관, 안양시 요양시설과 관련해서도 이 코로나19 전파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한편 지난주까지 2주간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모르는 이 감염 경로 불명 환자의 비율은 10%대 초반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7일까지 신고된 확진자 1,509명 가운데 여전히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는 192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12.7%를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산발적 감염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이 방역 당국은 일상 생활 속에서 이 전파가 이뤄질 위험성이 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대응분석관은 최근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산발적 집단 발생 증가와 기온 저하로 인해 실내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며 우려를 전했습니다. 이 분석관이 설명한 바에 따르면 이 감염병 유행에는 병원체 그리고 환경 등의 요인이 있습니다. 병원체 요인은 바이러스의 변이를 말하는 것으로 아직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변이를 통해 악화됐다는 뚜렷한 결과는 없지만 높은 감염력과 치명률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죠. 더불어 환경적 요인에 대해 이 분석관은 공기가 건조해지고 일교차가 커지면 사람의 몸은 적절한 저항력을 못 갖추게 된다면서 바이러스가 접촉되는 점막이 건조해지면서 병원체 침입이 좀 더 쉬워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분석관은 음식점, 사우나, 실내 피트니스 등 이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환경에서 많은 확진이 보고된다며 마스크를 꼭 써야 하며 쓸 수 없는 환경에서는 가급적 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거리 두기, 또 원격 수업, 자가격리 등이 필수적인 방역 수칙이 됐는데요. 예전의 일상을 잃어버리고 어쩔 수 없이 제한된 생활을 하게 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우울감이나 불안 장애 등을 호소하는 이른바 코로나 블루 현상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국민 정신건강 상황을 점검하고 또 심리 방역 대책을 확대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부터죠. 9개 관계부처가 합동협의체를 구성해서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한 52개의 심리지원 사업을 운영해 왔는데요. 이를 확대하고 참여 대상에 지자체도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이 부처 합동협의체는 각 부처는 물론 지자체가 운영하는 심리방역 사업 상황을 매주 점검하고 기관 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합니다. 현재 일반 국민과 확진자, 격리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 또 정보 제공 같은 지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에 취약한 곳으로 꼽히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조용한 전파를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찾아내기 위한 작업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비수도권 지역의 관련 시설에 대한 전수검사가 실시됩니다. 기존에는 이 수도권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검사를 진행해 왔는데 검사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한 겁니다. 앞서 발표된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 전국 6개 시도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전수검사 중간 집계에서는 이미 30명 이상의 확진자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들 확진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쪽에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만 요양병원과 주간 이용시설에서 25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견됐습니다. 새로 개편된 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따라 학원이나 독서실, PC방 같은 이 관리 대상 시설에서는 이제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이렇게 마스크 착용 의무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한 번 착용한 마스크를 얼마나 오래 사용하고 있을까요? 한 소비자 단체가 조사해 봤습니다. 20대 이상 남녀 1,000명이 대상이었는데요. 마스크 사용 기간을 묻는 설문에서 2일간 사용한다는 응답이 35.6%로 가장 많았습니다. 3일간 쓴다고 답한 비율도 23.8%에 달했는데요. 절반 이상이 한 번 새 마스크를 쓰기 시작하면 2, 3일씩 사용하는 셈입니다. 마스크를 이틀 이상 쓰는 이유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아껴 쓰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관련해서 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밀폐, 밀집, 밀접, 이른바 이 3밀 시설에서 마스크를 사용했다거나 또 땀이나 물에 이 마스크가 젖었을 경우에는 새 마스크로 바꿔 쓸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또 오염 우려가 적은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같은 사람에 한해 다시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20여일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좀처럼 오르지 않는 점수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탓에 많은 수험생이 지쳐 있을 텐데요. 더군다나 올해 수능은 코로나라는 변수까지 추가돼서 어느 때보다 불안과 초조함이 극에 달한 상태죠. 자, 남은 기간 최상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컨디션 조절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수능이 가까워지면 마무리 공부를 위해 잠을 대폭 줄이고 공부량을 늘리려는 수험생이 적지 않잖아요. 자, 이렇게 갑자기 수면 패턴이 바뀌면 되레 탈이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는 각종 정보와 스트레스, 노폐물을 처리하는 재정비 작업을 거치죠. 하지만 수면 시간이 부족할 경우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활성화돼서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높아지는 등 여러 신체 변화가 일어나며 다음날 기억력, 학습 능력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따라서 어지럼증, 만성 피로로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다면 매일 6시간 이상 충분히 숙면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를 과도하게 마시거나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오래 만지는 일은 피하되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낮잠 또는 산책을 즐기고 공부 중간중간 스트레칭을 통해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컨디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휴식을 취해도 두통, 어지럼증이 반복된다라고 할 때는 미주 신경성 실신 같은 신경계 질환을 의심해 볼 만한데요. 자, 이 미주 신경성 실신은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긴장으로 혈관이 확장되고 심장 박동이 느려져 혈압이 낮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가수 현아가 앓고 있다고 밝혀서 이목을 모았던 질환이라고 하면 어렴풋이 기억을 좀 하실까요? 대표적인 증상은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리면서 피부가 창백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식은땀을 지나치게 흘리고 터널에 들어온 것 같이 시야가 좁아지거나 힘이 다 빠지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수능 당일
지나친 긴장으로 갑자기 쓰러지거나 화장실에서 실신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만큼 이런 전조 증상을 느꼈다면 즉시 신경과가 있는 병원에 방문해서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어지럼증, 울렁거림, 식은땀, 긴장성 두통 모두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인데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 있나라고요. 대부분 휴식을 충분히 취하면 증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긴 한데요. 이게 학습 리듬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어지럼증이나 메스꺼움이 상당 기간 유지된 상황이라면 드물지만 미주 신경성 실신이나 이석증을 비롯한 여러 신경계 질환 때문일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가까운 의료기관을 한시라도 빨리 방문해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상 건강톡톡이었습니다. 쿠키 건강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